여러분,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과 물 못지않게 가지치기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지요? 오늘 저는 가지치기보다 더 어렵고도 중요한 관계 가지치기에 대한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70대 초반의 장 선생님이 스스로를 돌보며 때다른 지혜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땀 한 땀 엮어 놓은 삶의 경험담이자 조언입니다. 복잡한 제목도 어려운 심리학 용어도 없습니다. 다만 귀 기울여 들으시다 보면 저건 내 이야기 같네 하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건드려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살포시 메모 한 줄 남겨두셨다가 내일 아침 눈 비비고 일어나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며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는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니까요. 장 선생님은 20살부터 교단에 서서 꽃다운 청춘과 지혜를 여러 세대 어린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교무실보다 교실이 더 편했고 퇴근 후에도 숙제 검사 대신 교육 봉사를 다니며 배움은 나눌수록 깊어진다는 믿음을 몸소 실천하셨지요. 그런데 정년 퇴직을 맞은 뒤 바깥 세상은 고요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새벽마다 오늘은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까 고민하면서도 막상 낮이 오면 허전함이 찾아와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30해 우정을 나눈 명호 형이었지요. 명호 형은 동년배 가운데 드물게 옷차림도 세련되고 말솜씨도 재미있어 선생님은 그를 만나면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명호 형의 농담 뒤에 숨은 독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글쓰기 강저. 젊은 애들도 글로 먹고 살기 힘든데 무릎도 안 좋다면서 산책 모임은 사서 고생이지. 처음에는 스치는 말이라 넘겼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거듭될수록 칭찬 대신 비꼼이 높아지고 응원 대신 회의가 늘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어김없이 온몸이 축 늘어졌고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4월, 선생님은 다정한 제자 둘과 함께 지역 도서관에서 자투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은퇴 뒤 글쓰기와 삶의 활력이라는 주제였지요. 짧은 강의였지만 어르신 수강생들이 직접 써 내려간 두세 줄 일기문을 들려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선생님도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강의가 끝난 직후 명호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도 오는데 고생 많았겠네. 근데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순간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왜 내가 즐겁고 보람찬 일을 하고도 미안해야 하지.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호흡을 살리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내 숨을 죄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자. 결심은 곧 행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 1회 나누던 저녁 약속을 격주로 줄였습니다. 대신 목요일 오전을 나만의 황금 시간으로 정해 새벽 산책, 짧은 명상, 글쓰기 연습으로 촘촘히 채웠습니다. 첫 주, 명호 형은 심드렁하게 바쁘냐 하고 톡을 보냈지만 선생님은 웃으며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휴식이 필요해라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둘째 주, 교회 합창단 지휘자가 찾아와 어르신 목소리가 맑으니 단원해 보실래요? 권유했고 선생님은 흔쾌히 입단했습니다. 합창 연습이 끝나면 단원들과 커피를 나눠 마시며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짙던 얼굴 주름 사이로 탄력과 윤기가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경쾌해졌습니다. 한 달쯤 흘렀을까요?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강생들과 진행한 손편지 쓰기 특강 날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캘리그래피를 배워 손주에게 쓰고 싶다는 할머니, 별세한 남편께 마지막 편지를 건네고 싶다는 할머니,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 스스로에게 응원 메시지를 쓰고 싶다는 할아버지까지. 그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으며 서로의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내가 해왔던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때 명호 형에게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설마 서운해서 연락 피하는 건 아니겠지.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나는 지금 새로운 길을 걸으며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이야.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네. 그 이후 두 사람 사이는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지만 선생님은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커졌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거실 창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몸을 풀어주는 스마일 스트레칭 10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랜 뒤 전날 밤써 둔 감사일기 5줄을 다시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찰밥이 뜸 들듯 자신이 만든 333 관계 규칙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첫째, 불편한 통화는 3분 안에 마무리. 둘째, 마음을 헤집는 약속은 3주 뒤로 미루기. 셋째, 그래도 괴로우면 3달간 연락처를 잠그기. 규칙은 심플하지만 강력했습니다. 3분 안에 끊을 수 없다면 상대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누자고 예의를 갖추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3주 뒤로 미루면 긴장감이 대부분 사라졌고 3달 쉼표를 찍으면 관계의 실체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휴식을 주면 다시 싹 트는 관계와 쉬는 사이 완전히 시들어 버리는 관계가 구분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은 거리를 두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빈틈을 반드시 좋은 에너지로 채웠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첫째, 새벽 햇살 산책. 해가 막 떠올라 동네 공원 벤치가 금빛으로 반짝이는 그 시간. 2,000보만 걸어도 뇌세포 활동이 좋아지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믿어보았습니다. 실제로 2달 만에 혈압 수치가 10 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봤지요. 둘째, 손목 지키는 저녁 스트레칭. 유튜브에서 시니어 요가 채널을 찾아 의자에 앉아 하는 10분 루틴을 따라 했습니다. 손목, 발목, 어깨, 허리를 둥글게 돌리며 하나. 불 박자를 세는 사이 마음속 엉킨 실타래도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째, 하루 한 줄 글쓰기. 거창한 수필이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새싹처럼 생생히 같은 문구 하나씩 적어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눈길이 스칠 때마다 그래, 나는 살아있구나 하고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넷째, 에너지 주는 친구 찾기. 지역 평생학습관 게시판을 돌며 시니어, 그림책 낭독 봉사단, 재봉틀로 나눔 앞치마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골라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던 촛불이 등잔에 들어가 환히 타오르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섯째,
내 마음 응급 키트 만들기. 관계 스트레스가 번쩍 떠오르기 전 지갑에 손바닥만 한 카드 하나를 넣었습니다. 앞면에는 멈춤, 호흡 선택, 뒷면에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갑작스레 부정적 메시지가 날아올 때마다 카드를 꺼내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약해진 마음, 근육을 매일 조금씩 단련했습니다. 주치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 덕분인지 관절 유연성이 늘었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장 선생님은 이전보다 1시간 일찍 잠들어 꿈결조차 편안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우리가 흔히 겪는 네 종류의 관계 독소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명호 형 같은 사람은 없는데도 마음이 무겁다 하신다면 이 범주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끊임없이 부정적 말을 퍼붓는 사람, 남의 좋은 소식에는 침묵하고 작은 실수에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해 도움을 청하고 정작 상대 사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는 사람, 그때 너 때문에라는 말로 과거를 무기로 삼아 현재의 노력을 무력화합니다. 내 도전을 조롱하거나 방해하는 사람, 새로운 시도 자체를 폄하해 변화의 싹을 자르려 합니다. 만약 곰곰이 떠올려 보니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장 선생님처럼 관계 가지치기에 들어가 보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거리 두기 선언, 예의를 갖추되 분명히 지금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333 규칙 실행, 통화 약속, 연락 주기를 단계적으로 줄이며 내 감정 변화를 관찰합니다. 대체 자원 확보, 몸과 마음을 채워줄 건강한 루틴과 새로운 모임으로 빈틈을 채웁니다. 마음 근력 강화, 감사 일기, 호흡 명상, 간단 운동으로 자존감의 뿌리를 튼튼히 합니다. 미안함 조절, 나를 살리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장 선생님은 이 5단계를 약 6달간 지속했습니다. 가을이 올 즈음 도서관 강의실에서 글쓰기와 인생 2막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꽃과 열매가 빛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 햇볕, 그리고 가지치기입니다. 이 중 무엇 하나만 빠져도 나무는 건강을 잃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건강한 자극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환하게 피어나지요. 강연을 듣던 할머니 한 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오늘부터 제 마음밭 가지치기를 시작해 볼래요. 강의가 끝난 뒤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와 방 안 조명을 끄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사이로 별빛이 은은하게 반짝였고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 잎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은 날들을 꽃으로 채우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꽃으로. 그리고 그 다짐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전해지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며 마음속에 명호 형처럼 부담스러운 존재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작은 스티커 메모 하나 준비해 보십시오. 여백에 멈춤 한 글자를 적어 휴대전화 뒷면에 붙여두는 겁니다. 내일 그 사람의 전화나 메시지가 오면 바로 받거나 읽기 전에 먼저 손바닥 위 스티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단 10초면 됩니다.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무가 스스로 탱탱한 잎을 펼치려면 햇빛을 향해 가지를 정리하듯 우리도 진정한 평안을 위해 관계 가지치기를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남은 가지마다 더 많은 영양이 흐르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더 맑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내 마음밭의 정원사다. 좋은 말, 좋은 사람, 좋은 습관으로 가꾼다. 그러면 어느 봄날 새순처럼 싹트는 설렘이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도 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믿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은 삶의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